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본격적으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숙명 작가님의 혼자서 완전하게라는 에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서 완전하게. 이 조합 너무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떠들썩한 연말 분위기일 때가 네. 좀 외로움이라거나 음, 이렇게 나는 만나는 어떤 모임 같은 게 없는 것 같지라는 허전함이라거나 혹은 크리스마스 그냥 고요히 혼자 보내고 싶은데 뭐 계획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괜히 이제 속이 시끄러워진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감흥이 들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서 이제 또 맞아요. 주말이면 크리스마스인데 딱 맞는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와 보았어요. 이 작가님, 이숙명 작가님 이력이 좀 독특하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영화지나 패션지 등에서 기자로 일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에세이스트로 살고 계신데 그 작가 소개에 적혀 있는 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25년째 혼자 사는 프로 독거인. 어, 혼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본다. 무례한 사람들을 갑으로 모시지 않고 알람을 맞춰 억지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가장 좋은 술 친구는 자기 자신이라 주장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을 먹인다. 언제 다시 떠나고 싶어질지 몰라 서울과 발리를 오가며 비취업 글쟁이로 산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술 친구는 자기 자신이라 주장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을 먹인다. 그 말 굉장히 저도 들어와요. 이게 혼자 1인분의 삶을 책임질 때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되게 건강하고 좋은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먹인다 하면, 근데 좀, 못 먹을 것들도 많이 생기긴 부모의 마음으로 막 그렇게 먹이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앞에 있는 그 표현이 가장 좋은 술 친구는 자기 자신. 그래요. 그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끼니 잘 챙겨 먹게 하긴 하지만, 맞아요. 이제 뭔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량식품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어봤는데 갑자기 재밌네요. 네. 그렇죠. 술 친구와 부모의 마음이 한 몸에 들어가 있어요. 한 그쵸? 몸에 들어가. 그럴 수 있죠. 재밌네요. 어른의 삶인데. 그러니까 진짜 혼자서 완전하게라는 책 맞아요.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부모도 있고, 술 네. 친구도 있다. 나 완전하게 다 하나의 세계가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좋네요. 그쵸? 자웅동체처럼. 자웅동체. 모든 게 하나의 몸에. 그렇죠. 자웅동체에 막 세대를 다 넘나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용도, 이 책의 내용도 좀 그런가요? 저희 농담처럼 좀 얘기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숙명 작가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째 혼자 사는 프로 독거인으로서 이제 1인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지 네. 또 생활이나 여행이나 이런 전반에서 1인분의 삶이 가진 장단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풀어내시면서 근데 본인만의 어떤 균형을 되게 잘 잡으시면서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렇게 크리스마스 앞두고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지금 네. 뭐 가족과 함께 사시든 혼자 사시든 상관없이 1인분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렇군요. 진짜 지금 신지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꼭 1인 가정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4인 가정, 한때 정말 표본처럼 느껴졌던 4인 가정 안에서도 1인분의 삶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누구에게나 분명히 지금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가 이 책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서 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비법, 비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뭐 방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이숙명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맞아, 참 그렇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어떤 하우투를 담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신지 작가님도 1인분의 삶을 사신 적도 있잖아요.
그쵸? 네. 완전히 1인 가정으로. 자취 생활을 할 때는 10년 넘게 혼자 살았던 거. 그렇죠. 네. 그때 터득한 신지 작가님의 어떤 생각? 조금 더 내 삶을 잘 가꿀 수 있는 음. 1인 가정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이 그 앞에 잠깐 그 작가님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을 먹인다는 문장처럼 네. 그냥 좀 자기가 자기를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잘 아, 입히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네요. 그 혼자 살 때는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당한 선 내가 원하는 적당한 선도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평소에 안 먹던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근데 또 이렇게 그 너무 지저분한 곳에서 살면 기분도 또 같이 네. 처지니까 또 집도 적당하게 깨끗하게 내 아, 기분이 유지되는 정도로 또 어, 관리하고. 근데 다 말로는 쉽지만 쉽진 않잖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은. 그러죠. 그게 계속 유지되긴 쉽지 않죠. 막 맞아요. 뭉쳐 있다가 또 어느 날 반짝 또 이렇게 신경 쓰게 됐다가 또 느슨해지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 좀 여러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좀 세월이 쌓이면서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네. 스스로한테 찾아주면은 제일 뭐 1인분의 삶으로서는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또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는지 조언을 하려고 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네. 조언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오래전 한 중견 배우와 인터뷰를 하다 수십 년간 지치지 않고 같은 일을 해온 비결을 물었다. 회사 일에 질려서 몸살이 나 있던 터라 인터뷰를 빙자한 고민 상담을 한 것이다. 그는 뜻밖의 말을 했다. 취미가 많아요. 네? 힘들 때 쉴 곳이 많다는 거죠.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냐 그러고 다른 거 하다가 힘을 추슬러서 돌아옵니다.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텃밭도 가꿉니다. 하면 된다 시대를 관통해온 대한민국 60대 남성에게 기대할 법한 답은 아니었다. 확실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 해야만 하는 일들로부터 도망칠 공간이 있다는 것. 의무와 무관한 몰입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삶의 무게를 좀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돈이 되지 않는 일들에 기꺼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 말이다. 나도 취미가 많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다.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좋은 카메라를 샀다가 팔아치운 게 몇 번인지 모른다. 유화는 딱 석점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선물한 뒤 그만뒀다. 그 밖에도 과일청 만들기, 가구 만들기, 도자기 공예, 향초 만들기, 우쿨렐레, 캘리그래피 등 짧은 시간 나를 스쳐간 취미는 부끄러울 정도로 많다. 그나마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해온 취미는 바느질과 뜨개질이다. 뜨개질하는 동안에는 딱 TV 드라마를 이해하거나 가벼운 수다를 떨 정도의 정신만 여분으로 남기고 나머지 두뇌 작용은 정지된다. 감정 같은 건 느낄 겨를이 없다. 손은 리드미컬하게 그러나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경미한 육체 노동이자 중간 템포 음악에 맞춰 추는 가벼운 춤 같은 동작.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다. 한동안 회사에서 울화가 치밀 때마다 라운지에 나가 목도리를 떴다. 동료들은 그것을 분노의 목도리라고 불렀다. 분노의 목도리에 대한 나의 애정은 깊고 깊어서 언젠가 택시에 두고 내렸을 때 택시 회사 번호를 알아낸 뒤 물어 기사님을 찾아내 차고지에서 강남까지 택시비 3만 원을 지불하고 되찾았다. 실값은 총 1만 원도 안 들었는데 말이다. 뜨개질에 대한 애정은 언젠가 보다 쓸모 있는 걸 만들어 보자며 스웨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로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다.
역시 쓸모가 취미를 망친다. 이숙명 작가의 산문집 혼자서 완전하게에 담긴 글 취미는 취미 수집입니다. 중에서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이어서 악동 뮤지션의 사소한 것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너무 재미난 표현들도 많고 네. 맨 마지막 줄 역시 쓸모가 취미를 망친다라고 이렇게 네. 결론 내리신 거에도 약간은 동의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취미란 게 사실 전 취미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 이렇게 즐겨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제거해야 취미군 이런 그러네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취미의 영역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내가 일상에서 좋아해서 네. 즐겨서 자주 반복하고 있는 활동이 그냥 취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나도 약간 취미 부자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지 작가님 어떤 취미 갖고 계신가요? 전 일단 전문성을 제거한 것들로만? 전문성 제거한 것들 산책하기. 전문적이잖아요. 왜요? 산책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제거하려면 그거 빼야지. 맥주 마시기? 그 전문가잖아요. 그거 빼야 돼. 아니 전문가잖아요. 너무 전문적이네요. 그 우리 전문성을 너무 제거하면 또 왜냐면 취미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네요. 약간의 또 전문성이 붙을 수도 있는데 이 사전적 의미에 너무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의 취미는 어떤 저는 것이나요? 그 얘기 지금 전문성 제거 듣는 순간 전 취미가 원래도 잘 없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취미가 없어. 이렇게 이 토크에서 지금 빠져나가시게. 근데 평소에도 취미가 정말 좀 없는 스타일인 거예요. 예. 저는 재미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반복해서 즐겨 하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많죠. 네, 그게 취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네, 반복해서 네. 즐겁게 하는 거. 근데 그게 항상 좀 일이랑 연결되는 지점이랑, 그러니까 빼면은 약간 좀 또 빠지는. 독서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맛집을 찾기 이런 거 일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일과 연결되나요? 연결돼요. 어떻게든. 제가 굉장히 의아한. 전 자꾸만 전문성 부여하죠. 일과 연결돼요. 다 아. 그 일의 연장이거든요. 그런 게. 이게 흔히 소설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냥 다 소재인 척하는. 지금 그거인 거죠. 취미가 나가 취미고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뜨개질 같은 건 진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분노의 목도리 이건 진짜 확실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취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글에서 너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겠다. 이 말 자체가 어쨌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뭘 할 때 좀 즐거운지 혹은 평온한지를 잘 알고 이것저것 이제 시도해보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일단 이숙명 작가님처럼 이러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작가님에 비해서는 호기심이 없어서 뭐를 이제 선뜻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도요. 이렇게 발을 담갔다 빼보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취미 부자인 거는 그 혼자 사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 분노의 목도리를 이제 뜨개질을 해가지고 분노의 목도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 실제 값은 뭐 어떤 나의 인력 빼고라도 한 1만 원도 안 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온갖 고생을 하면서 택시비 3만 원까지 지불하면서 되찾잖아요. 맞아요. 이런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것인 거죠. 저 분노의 목도리 같은 것들이. 내 분노가 응축돼 있나 나의 시간과 내가 있는 느낌. 맞아요. 근데 이 이숙명 작가님에겐 분노의 목도리였지만 우리 사람마다 분노의 땡땡땡이 있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의 하나로 이 취미를 가지게 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노의 무엇이 있을 수 있나 이걸 한번 카페인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지기도 하는. 진짜 사연 받아보고 싶습니다. 분노의 땡땡땡 뭘 하시는지. 작가님 뭐 하세요? 분노의 자전거 타기라던가 분노의 아니요. 달리기.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더 힘들긴 제 삶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부모의 마음으로는 제발 너 화날 때 좀 달려라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저는 그냥 계속 욕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 속으로 혹은 겉으로 그러니까 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굉장히 편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흉보고 욕하고 막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 분노의 욕쟁이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권장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뭐 그렇게 밖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순화하자면 욕은 아니고 이제 표현한다. 그쵸. 털어놓는. 대화, 털어놓는다. 그 과정에서 좀 속 시원해지는 게 있으니까. 털어놓으면서 막 희화화해요. 이런 상황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네. 거리 두기를 좀 하는 거고 그렇죠. 일어난 일과. 한국인의 그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해학과 풍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 한번 두는 거죠. 나를. 좋은 방법 같아요. 또 웃다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조금 되게 훌륭한 분노 욕쟁이라고 놀렸지만 훌륭한 스트레스 괜찮아요. 해소법인 그렇게 것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네, 지금 네. 신지 작가님. 작가님은요? 홍익인간의 분노의 무엇은 무엇인가?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약간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남편이니까 남편 혹은 남편에게 얘기하기 애매한 좀 뭐 일을 하면서 생긴 일들은 동료 작가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분노의 맥주를 마시면서 털어놓으며 뭐뭐뭐 한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고 이게 맞아?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친구들이 위안도 해주고 또 누군가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맞아요. 또 집에 돌아갈 때 되게 가벼워져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화로 푼다는 맞아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는 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 혼자서 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화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는 그 분노의 어떤 쓰기? 글쓰기. 네, 근데 이게 막 그런 정제된 글을 쓴다기보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지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토해내듯이 좀 적으면은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그렇죠. 네, 머릿속에 있던 것들 어쨌든 꺼내서 언어화 해보는 것 자체가 음. 정리하는 데는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고 저는 혼자서 풀어야 한다면 영화. 음, 영화 보기로 약간은 조금 툭 뛰어드는 거죠. 그럴 땐 어떤 도피 느낌으로. 종류의 영화를 저 10대 때 분노를 느낄 때는 그때 재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파도에 다 휩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망해라 이런 심정 아니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왜냐면 그 스펙타클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인 뭐 지구가 망했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내가 고민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막 이런 걸 하면서 약간 또 조금 일종의 거리두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음. 갑자기 우리 분노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로 시작했는데 자, 네. 이 책 안에서 다른 부분을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럼 이 책에서는 그 뒷부분에서는 또 이 작가님께서 이렇게 영화 배우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에세이 중간중간에 또 배우분들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언젠가 4차원 인터뷰로 유명한 어느 배우를 만났을 때다. 그는 신작 흥행이 신경 쓰이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영화가 안 돼도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니까요. 나는 웃었다. 그 후 자주 이 말을 떠올린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니까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재미있게도 몇 년 후 그 배우는 엄청난 스캔들에 휩쓸려 비난과 동정과 응원을 동시에 받았는데 나는 뉴스를 보며 세간의 그 모든 반응이 그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누가 뭐라건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낼 것이다.
타인의 인생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혼자서 완전해지기 위한 결정적 주문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이제와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사실 당신이 혼자 밥을 먹든 말든 혼자 놀든 말든 평생 혼자 살든지 올림픽이 열리는 해마다 새 사람과 결혼을 하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즉 정신적으로 충분히 혼자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비교할 이유도 두리번거릴 이유도 없다. 남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빚내서 아파트를 살 필요도 없고 한두 번 망한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주저할 이유도 없고 애당초 내게는 불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단지 그렇게 사는 누군가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부러워할 까닭도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연간의 관찰 끝에 나란 인간은 80%의 게으름과 10%의 유의 본능과 8%의 생산력과 2% 정도의 성공 의지로 구성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분석을 내리고 나니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들 중 내게 맞는 것은 취하고 안 맞는 것은 홀가분하게 있는 게 가능해졌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사는 건 그게 내게 잘 맞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는 다른 형태의 삶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서 혼자가 되는 건 못 견딘다거나 경쟁과 승리에서 희열을 얻는 타입이거나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궁극의 가치가 돈이나 명예,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다. 그런 당신에게는 내 인생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잔소리는 참기로 하자. 나는 내 인생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우리 각자 혼자서 완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나? 이숙명 작가의 책 혼자서 완전하게에 담긴 글 에필로그 혼자서 완전하게 중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뭔가 좀 읽어주시는 거 듣는데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 에필로그 참 읽을 때도 좋아하면서 읽었는데 사실 그 어떤 에세이집을 쓰고 마지막 네. 부분에 사실 이제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혼자 살든 말든 난 관심이 없다. 어, 이렇게 툭 내던지는 스타일도 너무 이숙명 작가님 스타일의 에세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그렇죠. 문장들이. 네.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쭉 열어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네. 이숙명 작가님이 단연간의 관찰 끝에 나는 80%의 게으름과 10%의 유희 본능, 8% 생산력, 2% 성공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80% 게으름을 이렇게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도 멋져 보여요. 네, 이 책에도 얼마나 그 잠을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낮잠이라는 게 회사 다닐 때는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데 사실 이렇게 혼자 프리랜서로 자기 삶을 책임져 살 때는 이제 드디어 자신에게 낮잠을 허해줄 수 있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아마 80%의 게으름도 저는 그 낮잠에 관한 글을 읽었기 때문에 또 더 와닿기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나는 이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고 또 이런 낮잠을 굉장히 인생에서 달콤해하는 사람이구나를 네. 알고 그걸 자기한테 그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숙명 작가님에게 또 뭔가 깨달음을 준
어느 4차원 인터뷰로 유명한 배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배우가 했던 말, 영화 안 돼도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니까요. 라는 말이 이 작가님께 오래 남아서 또 씨앗을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정글로 자라나게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까지 쓰게 하고 또 네. 우리를 네. 휩싸이게 만들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저 문장에서 혼자서 완전하게라는 책에 아주 씨앗이 생겼을 수도. 그렇죠. 네. 좋은 어떤 힌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진 말 같아요. 툭 던진 말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배우가 저렇게 말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요. 보통은 더 그 평가가 곧 자기 인생의 평가처럼 이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이제 그럼 좀 감정의 기복을 겪기도 하고 영화 흥행에 따라서. 근데 그쵸, 영화가 안 돼도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니까요는 건강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영화든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도 조금 거리를 가끔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이 글의 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마무리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삶,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저렇게 살면 불행할 텐데 저러지 않는 게 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 버리니까. 근데 이 이숙명 작가님 얘기대로 누군가는 혼자인 삶이 더 맞고 누군가는 인생에서 행복한 가정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정착해서 사는 삶 네. 혹은 이숙명 작가님처럼 이제 발리와 한국을 오가면서 이렇게 사는 삶, 그런 게 나랑 맞냐, 나에게 맞는 행복의 형태냐가 중요하지. 사실 맞아요. 그 기준이 100명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되게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로 잔소리는 참기로 하자. 각자 혼자서 완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진짜 좀 읽는 모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약간 그 새해 한 줄로 어울리네요. 잔소리는 참기로 하자. 그렇죠. 우리 서로 잔소리는 참기로 하자. 네, 맞아요. 그 앞뒤 맥락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요것만 딱 떼어서 어디다가 뭐 편지에 쓰기는 그죠? 편지예요? 네, 편지라든지 이게 뭐 좋은 글은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야 되는 건데 연하장에 그렇게만 덜렁 서로 있으면 그러면 싸우자는 거. 진짜 뭔 일이 있었나 싶으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나는 내 인생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까지 붙인다 해도 이게 약간 안 될 것 같네요. 맥락을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책을 선물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 그냥 다시 듣기로 저희의 방송 한 번 더 들어주셔도 되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완전해지는 방법을 또 오늘 이렇게 홍익인간 김신지 선생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옥상 달빛의 평범한 엔딩 듣고 와서 카페인 글도 만나볼게요. 윤고원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책 이숙명 작가의 혼자서 완전하게 였는데요. 이 책 정리를 딱 한두 줄로 해주신다면? 크리스마스에 뭔가 일정이 없으시거나 혹은 연말 이제 마지막 주를 좀 차분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께 이 작가님 말씀대로 좀 나에게 좋은 것이 뭔지 탐구하면서 네. 나랑 둘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그런 시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카페인 분들 글이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 이분 글이군요. 바로 만나볼게요. 만두 기윤덕. 겨울에 김장을 한 후 묵은 김치로 만두를 빚었다. 물기를 꼭 짠 두부, 다진 고기와 당면을 듬뿍 넣은 만두 빚기는 야무지고 살림 잘하고 일머리도 좋았던 둘째 언니의 주도하에 주로 이루어졌다. 난 집안일이나 부엌일에 관심도 없고 언니 셋이 다 알아서 하니 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러나 만두만큼은 많은 손을 필요로 했다.
만두피도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니가 반죽을 밤톨만큼 떼어주면 남동생과 함께 다듬이돌 방망이로 손바닥만하게 밀었다. 집에 2개 있던 방망이로도 모자랄 땐 사이다 병으로도 밀어서 만두피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니들은 만두소를 넣어 동글동글하게 만두를 빚어 채반을 가득 채웠다. 커다란 찜기에는 면보가 깔려 있었다. 엄마는 가지런히 만두를 놓았다. 나는 반죽을 밀면서도 눈은 자꾸만 엄마가 서 있는 찜기 쪽으로 갔다. 찜기에서 김이 오르면 입안에 군침이 돌기 시작했다. 만두가 다 쪄졌다는 신호로 엄마가 냄비 뚜껑을 제게 열면 부엌은 만두가 뿜어내는 매혹적인 증기로 가득 찼다. 채반에 만두를 내오시면 우리는 가장자리에 모여들었다. 투명해진 만두피 속으로 김치의 붉은 빛깔이 입맛을 더욱 돋우었다. 뜨거운 만두를 한 입 크게 베어 불면 시큼 개운한 김치와 고소한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미끈한 당면이 어우러져 입안을 맛있게 채웠다. 볼이 터질 듯 오물오물하면서 바라보는 식구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만두는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한 개 집어먹고 돌아서면 어느새 또 만두 한 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겨울에 친정에 가면 엄마는 이미 만들어둔 만두를 쪄주시거나 기름 두른 팬에 구워주셨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김없이 싸주셔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한 봉지씩 꺼내 먹을 때마다 엄마 만두는 못 참지 하고 군침을 삼켰다. 몇 개 안 남은 만두 봉지를 아쉬워하며. 오늘 카페인 기윤덕님 에세이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배가 고파지고요. 만두에 대한 이 생생한 묘사 때문에 지금 제 그러니까. 눈앞에서 찜기를 열었을 때 그 증기가 지금 스튜디오에 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김치만두 먹고 싶어지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음식하는 과정을 다룬 에세이 잘 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그 생생하게 읽는 사람도 느껴지게 음. 하려면은 근데 지금 보내주신 기윤덕님은 너무 그런 에세이를 써주셔서 정말 제가 맨날 공감각적 상상이라 심상이라고 하는 진짜 눈앞에 그 증기가 보이고 김치만두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막 침이 고이고 네. 어떤 조건 반사처럼 그리고 저희가 음식 에세이라면 읽고 나서 이따 점심에 끝나고 김치만두 먹어야겠다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명확한 그 네. 기준이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기윤덕님 성공 네 하신 걸로. 우리 카페이님들 음식 에세이도 좋고요. 이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에세이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머리 테이블로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홍익인간 오시는 금요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네,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네. 아직 새해는 아니고 진짜 더 연말에 다시 네. 뵙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다들 해피 성탄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